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 의사들마다 얘기가 다른 이유는 지난 16번 영상 아스피린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 편을 올리고 나서 몇몇 분들이 너무 헷갈린다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의사분들은 예방적으로 아스피린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왜 비욘드 닥터는 반대로 얘기하냐는 것이었죠. 저희 비욘드 닥터의 결론은 혈관에 병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아스피린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정말 많으실 거예요. A병원 의사는 그 치료가 좋다고 하는데 B병원 의사는 하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 분명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같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 의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른 걸까요? 오늘은 이런 일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와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 의사들마다 얘기가 다른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의사들은 다 답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셨을 텐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A라는 병은 B라는 증상이 있고 C라는 검사를 하고 D로 치료한다. 이렇게 딱 공식화되어 있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공식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오히려 난해하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A라는 병은 B1, B2, B3, B4, B5 증상들이 있으나 없는 경우도 있다. 보통 C1으로 검사를 하지만 C2 검사도 진단 확률이 높다. C3 검사는 요즘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검사다. D1이 기존의 치료로 알려져 있지만 D2 치료가 최근 연구에서 좀 더 치료 효과가 높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D2에는 E라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D3 치료가 연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뭔가 굉장히 애매하죠? 확실하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교과서인데도 불구하고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다라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요. 물론 명확하게 정답이 내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장염은 수술로 치료한다 이렇게 공식화돼서 나와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완치가 되지 않는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경우는 확실하게 이거다라는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 심뇌혈관 질환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의 생명 연장을 위해 검사와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결국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의 대안과 정보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의사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가 다 달라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의사들마다 얘기가 달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는 개별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되죠. 물론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만성질환의 경우에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아스피린의 예방적 치료법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0세에서 70세까지의 성인 중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아스피린 투여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뭔가 좀 애매하죠? 쓰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써볼 수 있다는 것은 또 뭔지. 자, 두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A 의사는 아스피린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 의사예요. 아스피린의 중요성과 치료 효과에 대해 너무도 잘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런데 A 의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역시 아스피린을 써야겠구나 라고 아스피린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될 겁니다. B 의사는 아스피린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 의사예요. 아스피린의 위험성을 너무도 피부로 잘 느끼고 있죠. 그런데 B 의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강하게 권장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역시 부작용이 큰가 보구나 라고 아스피린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문제에 명확한 정답이 없다면 의사들마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와 관점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결국 어떤 의사는 아스피린을 먹으라 하고 어떤 의사는 먹지 말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죠. 아스피린도 완벽한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약이니까요. 그렇다면 만성질환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사의 말이 학회의 의견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의사가 확신에 차서 자신의 의견을 단정 짓는가. 문제에 명확한 정답이 없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그나마 신뢰도가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경험치가 가장 많은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낫겠죠? 그 의사가 누굴까요? 바로 학회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아스피린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연구를 대표적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메타 연구에서는 일부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의 경우 아스피린이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일본에서 진행되었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아스피린의 예방 효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약 9,000여 명의 7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 저널인 NEJM에 2018년에 등재되었는데요. 결론은 아스피린의 예방 효과는 없었고 아스피린 투여 그룹에서 뇌출혈이랑 위장관 출혈의 빈도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40세부터 70세까지 어른 중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아스피린 투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70세가 넘는 어른에게는 아스피린의 예방적 투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사가 아무리 많은 환자들을 진료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적인 데이터가 학회에서 분석하는 데이터 양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아스피린의 예방적 투여가 괜찮은지 이 주제 하나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의 연구에 참여된 피실험자의 숫자만 14만 명이 넘기 때문이죠. 문제에 명확한 정답이 없다면, 그래서 의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다면 일단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는 학회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학회 의견을 찾아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언가를 주장하는 의사 의견이 자신의 경험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회 의견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학회 의견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 조금은 더 신뢰해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은 위험성이 높으니까 먹지 마세요 보다는 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 70세 이상 성인에서는 위험성 때문에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투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니까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쪽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말이 학회 의견과 일치하는가를 보는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의사가 확신에 차서 의견을 단정 짓는지 태도를 보는 과정입니다. 확신에 차서 단정을 짓는 의견은 언뜻 보기엔 신뢰가 가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경계해야 하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의 영역일지라도 말이죠. 예를 들면 앞에서 맹장염은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최고 권위학술 저널 NEJM에 맹장염이 수술이 아닌 항생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어제까지의 정답이 오늘은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장염은 수술로 치료받으세요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쪽보다는 현재까지의 데이터상으로는 맹장염은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로 치료받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는 쪽이 더 안전한 의견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견의 내용보다 의견을 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확신에 차는 완벽한 의견이 위험한 이유는 그보다 더 완벽한 정답을 찾기 위해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